이미 이 단원 시험 보기로 했었잖아, 그치?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시험 볼게요. 조금 정리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원자를 구성하는 구성 입자를 발견한 거 실험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음극선 실험 나왔었죠? 진공관에다가 고전압을 흘려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가 나오지 플러스 극 방향으로 흘려가네. 걔를 음극선이라고 얘기했어. 이거 실험한 사람이 누구였죠? 송신이었죠? 자, 뭔가 마이너스 극에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얘의 성질을 우리가 알아봤죠. 첫 번째, 자, 음극선에다가 우리가 물체를 놨어. 그랬더니 그림자가 생겼죠.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얘는 뭐한다? 직진한다. 바람개미 놨더니 훼손했어. 뭐예요? 질량을 가진 입자다. 그 다음에 자석을 갖다 댔더니 휘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했더니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네. 어떤 극을 댄다? 마이너스 극을 댄다. 그래서 얘를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놓은 모형은 자,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원자 속에 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극을 띠고 있고 그 안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박혀있는 구조다라고 설명했었죠. 푸딩 모형, 그치? 자, 근데 푸딩 모형 인정받지 못했죠. 자, 근데 이 푸딩 모형에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자의 발견인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원자 속에 있는 입자. 일단은 원자 핵을 발견한 실험이 있었죠. 뭐였지? 원자 핵을 발견한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누가 했더라? 러더퍼드.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썼을 때 대부분은 통과하고 극히 일부는 튕겨서 나오고 극히 일부는 큰 각도로 꺾였어. 그걸 통해서 발견한 입자가 바로 뭐였죠? 원자 핵을 발견했죠. 원자의 대부분은 어떻대요? 비어있고 원자의 중심에 질량이 크고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존재한다 라고 설명했었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인 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대? 주변을 돌고 있다 그랬죠? 물론 어느 동은 아니지. 돌다 보면은 전자기파 방출하면서 점점점 핵에 가까워지니까 어느 동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돌고 있더라. 가만히 있으면 핵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 충돌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다는 설명을 했었고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이었는데 역시나 인정받지 못했고요. 러더퍼드는 또 다른 실험 하나 더 있었지.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 발견한 실험이 뭐였죠? 양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은 진공에다가 있고 양극선 실험은 기체를 채우고서 고전압을 흘려줬을 때 플러스 극에서 뭐가 나온다. 붉은색 빛.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빠져나오는 녀석이 수소의 원자 핵과 동일하고 이것은 모든 원자 속에 공통으로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양성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양성자 발견하고 원자들의 양성자 수를 조사하다가 양성자하고 질량의 비가 양성자 B와 질량 B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 말고 또 다른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제자였던 누가? 체드윅이 이제 실험을 합니다. 얘는 알파 입자를 역시나 산란시키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는데 러더퍼드는 금박에다 있고 얘는 어디다가 있냐면 베릴륨에다가 있죠. 베릴륨 박판에다가 알파 입자 썼을 때 뭐가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했어? 중성자. 뭔가 질량이 크고 전하를
눈을 띄지 않은 입자가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했고 관측을 했고 그때 뭐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는 걸 관측해서 뭐 원자폭탄 만들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체드윅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까지 발견이 됐었죠. 그치? 실험 내용도 있었고 자 그래서 러더포드의 행성 모형이 인정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났죠? 보어. 자, 보어가 궤도 모형을 만들었죠. 러더포드 행성 모형의 문제점은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전자가 서서히 가까워지다 보면 지금 정리하고 있어. 시험 보기 전에. 핵과 충돌하니까 원자 안정성 설명할 수가 없었고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연속적인 값이어야 되는데 당시에 수소의 스펙트럼 측정해봤더니 선이 띡띡띡 몇 개가 나타났어. 4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 이 선 하나하나가 뭐였어요? 방출되는 에너지 값이었죠. 각각 다른 에너지 값이었어. 즉 불연속적인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사람 말대로라면 연속적인 값이 방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었더라. 러더포드의 행성 모형으로. 그래서 보어가 내놓은 궤도 모형은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다는 건 동일한데 자 전자는 정해진 궤도 내에서 원운동한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치? 궤도가 있더라. 전자 껍질이 있더라. 처음 껍질을 K, L, M 이런 식으로 쭉 갔었고 주양자 수인 N으로 나타내면 N은 1, N은 2, N은 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N은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정해진 궤도 내에서 원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영원히 돌 수 있다. 그래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자 얘네들이 하나의 전자껍질 내에서 원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지만 다른 전자껍질로 이동하거나 할 때 자 다른 전자껍질로 가는 걸 전자가 전이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제일 에너지가 최저의 상태일 때는 N은 1에 존재하지 전자는. 그치? 힘이 없으니까 핵에 가장 가까운 곳에 끌려가. 그래서 N은 1에 존재하고 이걸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얘기했었고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만약에 외부에서 뭐 전류를 흘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빛을 가해줘가지고 에너지를 얻었다. 그러면 바닥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다고 했었죠. 그치? 바닥 상태가 아닌 나머지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죠? 나머지 영역적인 있는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얘기했었고 들뜬 상태 중에서 에너지가 최대값은 어디에 있을 때? 무한대에 있을 때였지. 그치? 자 근데 무한대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 최대값인데 실제 에너지 값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서 이 무한대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우리가 0이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쵸? 최대값을 0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건 실제 에너지 값이 아니라 에너지 준위 값이었고 상대적인 값이더라. 자 그리고 N은 1로 자 얘는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N은 1로 가게 되면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얼마만큼 방출됐었냐면 1312kJ/몰의 에너지가 방출이 됐었어요. 그쵸? 그리고 뭐 무한대에서 2로 갈 때는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N은 2로 떨어질 때는 328kJ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됐었고 무한대에서 3으로 떨어질 때는 뭐 145.7kJ만큼이 방출이 됐었고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이 방출되는 값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자 무엇을 또 알 수 있었냐면 전자가 전이할 때 이 지우가 안 오지래? 요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 차이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디로 떨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요? 무한대에서 1로 갈 때는 최대값 1312가 방출됐었고 무한대에서 2로 갈 때는 328인데 2에서 1로 갈 때는 바로 위에 껍질에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984kJ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단 말이죠. 즉 길이, 이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디로 떨어지는지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가장 큰 에너지가 이제 방출되는 경우는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N은 1로 떨어질 때 가장 큰 에너지가 방출됐었죠. 984에서 1312 정도. 그지? 12 정도가 아니라 12kJ만큼의 에너지.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어느 영역의 빛이었더라? 우리 세 가지에서 논다 그랬지? 세 가지. 가장 에너지가 큰 거? 자외선. 그 다음 중간이 가시광선. 에너지 제일 작은 거? 적외선이었죠? 그치? 얘는 1로 갈 때 가장 많은 에너지 방출되는 케이스니까 자외선이야 적외선이야? 자외선. 그렇지. 자외선이 가장 에너지가 이제 큰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었죠? 자외선을 쬐면 막 피부가 타잖아요. 그치? 네, 저 숫자 외워야 돼요? 아니 숫자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문제도 줘. 외울 필요 없어? 문제도 준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n은 2로 떨어진다. 뭔가에서 2로 떨어진다 그러면 자 얼마예요? 328의 최대값이지. 그리고 요 제일 작은 값이 얼마예요? 약 여기서 여기 빼주면 아무튼 얼마에서 328까지지? 빼기 하고 싶지 않네요. 그럼 외울 필요 없으니까 가시방석 영역의 에너지가 방식. n은 3으로 떨어질 때는 최대값이 얼마였어? 145.7이었지?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이거 발견한 사람들 이름도 같이 동시에 외워야 되지? 자외선 발견한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건 자외선 계열이라고도 나오지만 라이먼 계열이라고도 나온다 그랬지 문제에서. 그래서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전을 먹는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자라 라이먼 가발을 썼다. 발로 시작하는 벨머 기억나지? 파전을 먹는다. 파셴 계열이다. 발머 계열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떤 영역이고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1312 값이 너무 크니까 K로 놓고서 문제를 푼다고 했었지. 얘를 K킬로줄퍼 몰로 문제에서 주고 K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이렇게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질 때는 만약에 K킬로줄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3에서 뭐 2로 갈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구해요. 또는 뭐 5에서 4로 갈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구해요. 이런 거 구할 때는 어떻게 했더라? 기억나요? 작은 거의 제곱분의 작은 거의 제곱이 2의 제곱분의 K 빼기 뭐였죠? 3의 제곱분의 K였지? 기억나니? 그죠? 그림 그려서 해도 되지만 그림 그려가지고 실제 해도 되지만 귀찮잖아. 작은 거의 제곱분의 K 빼기 큰 거의 제곱분의 K. 그러니까 뭔가의 제곱분의 K 차이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의 제곱분의 K 빼기 이거의 제곱분의 K 음수 나오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반대로 해주면 되지. 그죠? 근데 K가 무슨 값이에요? 1312kJ를 K로 놓고서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면 1312로 계산하기가 너무 좀 복잡하니까 그냥 1312를 12kJ를 K로 놓자 문제에서. 또는 무한에서 1로 갈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K다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고. 1312로 안 주고 K킬로줄이다. 그러면 K로 놓고 그냥 풀어주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거 만약에 1에서 3으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냐 방출하냐. N은 1에서 N은 3으로 가. 방식을 아무래 흡수야. 흡수하죠. 그치? 흡수하는데 그 흡수할 때 얼만큼 어떤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3으로 갈 테니까 적외선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외선 발견하면서 적외선 다 뭐예요? 지금 배웠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방출되는 거 기준입니다. 방출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배웠죠?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기준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흡수되는 에너지지만 결국에 얘는 3에서 1로 갈 때 방출되는 에너지 값이랑 어떻겠어? 크기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에서 3으로 갈 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를 구해라 할 때는 뒤집어서 3에서 1로 갈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구해서 답을 써주셔야 돼요. 알겠니? 이거 자외선이잖아. 그렇죠. 자외선입니다. 알겠지? 흡수로 나와도 뒤집어서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되고요. 오비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스펙트럼 그림 나와가지고 여기가 가시방석이고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 자, 어느 쪽으로 할수록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오른쪽. 간격이 어느 쪽? 좁아지는 방향에 에너지가 커지는 방향이겠지. 왼쪽이 오른쪽이. 왼쪽으로 할수록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얘가 가시방선이면 얘는 뭘까요? 자외선이고 얘는 적외선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A선이고 이게 B선이고 뭐 이게 C선이다라고 물어보면 A, B, C는 어디서 어디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냐고 물어보면 A는 뭘까요? 일단
우리 적외선 자전거 찾았지? 얘는 적외선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그런 빛입니다. 그럼 뭘까요? 적외선은 일단 3이요. 3으로 떨어질 텐데 가장 3으로 떨어지는 케이스 중에서 제일 조금 에너지 방출되는 건 바로 4. 위에 값이 4에서 3으로 가는 거죠. A는 그런 거예요. 4에서 3으로 갈 때 방출되는 에너지겠네. 그쵸? B는 자 가시화산 영역인데 이게 제일 최소 값이지. 그 다음 거야. 아 그러면 4에서 2. 그렇지. 얘는 3에서 2일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거니까 얘는 4에서 2가 되겠지. 그치?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두 번째로 작은 에너지야. C. 그러니까. 그러면 3에서 1. 그렇지. 3에서 1이겠지? 되나요? 그치?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에너지의 B를 구해라 그러면 1의 제곱분의 K 빼기 3의 제곱분의 K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비탈 문제 어렵지 않고 왜 저 오늘 시험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왜? 2단은 끝나면 시험 보잖아요. 근데 2단이 안 끝났더라고요. 끝났어. 네? 우리 끝났어. 이제 주기율도 조금 들어갔어. 정도.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했어요. 했어? 선생님 문자 보내지 않았냐? 네. 그런데 너무 늦게 공부를 시작해갖고 끝부분을 좀 못했어요. 그냥 어렵지 않게 됐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없고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재호가 왜 안 오지? 시험 봐야 되니? 재호가 왜 안 올까? 잠깐만 재호 문자가 보였나? 오비탈도 한번 정리하고 시험 봅시다. 그거는 안 나와요? 화살표. 그게 오비탈이지, 그치? 나오지? 정리 한번 할게요. 현대 원자 모형은 오비탈 모형이었지? 그래요? 자, 오빗은 궤도였고 궤도 함수란 뜻이었고 실제로 전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존재 확률만 나타낸 것이 오비탈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90% 확률로 존재하는 영역을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양자수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주양자수, 부양자수 이런 것들. 자, 일단 양자수를 정리를 하면서 오비탈 모형을 얘기할게요. 자, 주양자수는 기호로 뭐였지? n이었습니다. n. 이 n이 나타내는 바는 뭐였죠? 에너지의 크기, 그치? 그리고 핵으로부터의 거리. n이 커지면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n은 전자껍질 번호였잖아요. 그치?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갔는데 얘도 비슷해요. 핵으로부터의 거리. n이 커지면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크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쵸? 정수였죠, n은. 그치? 두 번째가 방위양자수 또는 부양자수라고 하는 값을 배웠는데 L값. L값은 뭐를 의미하는 숫자였어요? 에너지 모양. 오비탈의 자,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수였는데 자, 이 L값은 마디의 개수 즉 전자 존재 확률이 0인 지점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모양을 외워준 다음에 예배를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고 했죠? 자, 마디가 없는 것은 어떤 모양이었죠? S 구 모양. 그게 바로 S 오비탈이었죠? 마디 하나 있는 게 뭐였지? P 오비탈. 그게 바로 아령 모양 P 오비탈이었죠. 마디가 두 개 있는 게 클로버 모양의 D 오비탈. D 오비탈이라고 했었죠. 그치? 기억나죠? 그래서 L값이 1이면 L값이 0이면
1이면 R형, 2면 프로브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표로 한번 외우면 얘는 1, 2, 3을 갈 때. 자, L값을 구하는 방법은 0부터 n-1까지 있는 모든 정수를 다 써주면 되죠. 그러면 n은 1이면 그냥 0부터 10까지니까 0밖에 없는 거였고, n이 2면 0부터 1까지니까 0, 1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n이 3이면 0, 1, 2 이렇게 있었어. 자, 그리고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가 없는 S오비탈을 의미했고, 항상 S오비탈은 모든 오비탈에 다 있으니까 앞에 주양자수 붙여줘야 되지. 얘는 ES오비탈이고, 마디 하나 있는 거 R형 모양, EP. 얘도 3S 있고, 3P 있고, 3D 오비탈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배웠었고. 그 다음에 자기함자수라는 것도 배웠는데, 자기함자수는 오비탈의 방향. 그렇지. 오비탈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숫자고 방향의 개수를 나타내는 숫자. 방향성을 나타내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의 개수를 세면 그것이 방향의 개수였어요. 2n 플러스 네? 2n 플러스 1인가 그거 공식 있잖아요. 2n 플러스 1? 2L이요. 네. 왜냐하면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치? 그래서 얘는 0이니까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치? 하나. 얘도 0이니까 하나. 1이면 마이너스 0 플러스 1이니까 3개. 그러니까 방향이 P 오비탈은 3개가 있었어. S 오비탈은 방향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방향성이 없고. X, Y, Z가 있었지, 기억나지? X, Y, 뚫고 나오는 Z. 얘도 하나, 얘도 똑같이 3개, X, Y, Z. D는 몇 개였어? 네. 5개인데, 그치? X, Y, Y, Z, X, Z,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그래서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총 오비탈 수를 얘기를 해보자면 주양자수 1일 때 총 오비탈 수는 몇 개예요? 주양자수 1일 때 오비탈 수는 그냥 1에서 오비탈 하나밖에 없는 거였고, 그치? 주양자수 2일 때 총 오비탈 수는 4개였고, 3일 때 총 오비탈 수는 9개. 다시 얘기해서 n의 뭐와 같다? 제곱과 같았어요. 그죠? 그러네. 그 다음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전자수.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전자수는, 자,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 최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2개. 2개요.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 전자, 그치?